예, 이제 오늘 21년 캐디 교육시설 포럼의 종합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종합 토론의 자장을 맡게 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진일입니다. 오늘 종합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우선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부의 윤갑천 사무관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교육청의 이현주 단장님, 그리고 서울영풍초등학교의 김여경 선생님,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김진욱 교수님, 이렇게 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으로도 앞서 발표하신 주제 발표자분들이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종합토론의 방식은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특정 주제 발표자의 지정 토론이 아니라 오늘 종합적인 토론이기 때문에 뭐 큰 대주제 뉴노멀 시대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각자 우리 토론자 선생님의 포지션에 어떤 변화에 어떤 좀 맞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우리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서울 영풍초등학교 김여경 선생님께 일단 한번 토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뭐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요. 뭐 5분 이상만 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뭐 온라인으로 의견을 말씀하실 때에 제가 모니터를 보고 있으니까 우선 말씀하실 분들은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우리 김여경 선생님 토론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영풍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여경입니다. 오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아까 지금 자장님이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점을 전하고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이라기보다는 주제 강연을 듣고 그에 따른 제 생각 또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공간 혁신, 그러니까 오늘 뭐 그린 영역, 스마트 영역, 미래 영역 이렇게 있는데 굳이 나누지 않고요. 그린 스마트 미래를 모두 다 같이 놓고 이제 저희가에게 다가오는 부분은 이제 공간 혁신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 혁신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공간 혁신은 학교 교육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릇은 하드웨어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교육의 본질을 막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정책 방향이 이제 이루어지면 항상 그 정책이 현장에 내려올 때는 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했다라기보다는 정책이 이제 앞서가면서 물론 이제 그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나아가면서 현장에 이제 내려오는 식의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 계속해서 현장 구성원의 뭐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현장 구성원의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에 대한 이제 사례로서 이제 제 경력이 이제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열린 교육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제 적용하다가 많은 문제점들이 부딪혀서 이제 다시 열린 교실이 닫혔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식의 좀 실패 사례라기보다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실현을 하려다가 현장 학부모님들 또는 교사들 그런 구성원의 반대에 의해서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뉴스 보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왜 반대에 부딪혔을까? 그러니까 뭐 많은 곳에서 그렇진 않지만 부딪히는 경우가 지금 종종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오히려 이런 디지털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그런 것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학생들이 좀 아날로그적인, 그러니까 독서를 더 많이 하고 이제 그런 환경, 그런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너무 이제 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는 이런 취지,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 교육에 맞는 취지는 맞지만 좀 현장에서의 공감도 없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딪히는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 환경이 원격 수업 환경이죠. 그런 환경들이 현장에 많이 들어와서 이제 서서히 적용해 가고 있고요. 또 이런 환경들이 이제 갑자기 구축이 되면서 앞으로 더 이런 환경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제 이미 많이 이제 언론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이런 디지털 사용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기초 학력이라든가 또는 인성교육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면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그 교육 요구도 그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교육 환경하고 이제 이야기 나오면서 항상 나오는 부분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인데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도 디지털 사용 능력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교육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공간 혁신이라는 부분에 대한 초점이 그린, 스마트, 미래 이 부분으로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공간 혁신 여러 가지 방향들을 한꺼번에 조금 고려하시면서 접목시켜 보시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공간 혁신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는 이런 흐름이 우리가 이제 변경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또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 두 가지 요구를 드리고자 한다면 학교 급별 또는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춘 매뉴얼을 조금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급별도 초, 중, 고고요. 초등학교는 이제 보시다시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의 이제 발달 단계가 정말 많은 이렇게 급속도로 발달하는 학생들이 이제 같이 사용하고 있는 환경인데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어떠한 하나의 매뉴얼로는 정의할 수가 없고요. 조금 다양하고 보다 구체적인 그런 매뉴얼이 제시가 돼야 되는 것 같고 아까 그 계보용 부장님께서 업무 경감 측면 이야기하셨는데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하는 측면은 디지털 환경은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찾다가 많이 이제 힘들고 이제 시간 소요도 많이 되고요. 많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김항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런 지원, 그러니까 자재들 있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공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내려주시면 현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매뉴얼이라기보다는 모든 학교가 아까도 이제 구성원들에 따라서 뭐 가변적인 환경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각각의 학교 환경에 대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의 매뉴얼로는 이제 쉽게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정말 많은 다양한 사례들을 주시면 그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좀 비슷한 것과 접목시켜서 저희들이 이제 접목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주진희 소장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교실 환경, 교사들이 하는 가변적인 교육 환경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교 교육 환경이 오픈적인 교육 환경이라기보다는 가변적인 공간 구성으로 가는 게 교사로서 교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렇게 이제 가변적인 공간 구성을 교사가 아까 이제 주진희 소장님께서 예시로 보여주시는 그렇게 구성을 하려면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과 권한과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는 교실에서 어떤 것을 하나 바꾸기 위해서도 많은 제약이 있고요. 필요한 게 아니고 제약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 벽에 뭐 하나 붙이기에도 많은 제약이 있어서 쉽지 않은 환경인데 그런 거를 이제 무시하고 이제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어떠한 공간 구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침 또는 예산 또는 권한 그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현장에서 많이 정말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뒷받침을 같이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여러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제안해 주셨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해도 뭐 교원이 사실은 교수 학습에 굉장히 이제 시간을 뺏기고 또 담임을 맡게 되면 생활 지도에도 이제 많은 시간을 뺏기는데 이제 이런 사업이 이제 학교 현장에 이제 와서 교사에게 이제 주어졌을 때에 실질적으로 이제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교사가 이제 어떤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걸 좀 답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매뉴얼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매뉴얼을 생각해 봐도 어떤 매뉴얼은 조금 기본적인 방향만 좀 주어져야지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짜여진 것까지 이제 주게 되면 또 하나의 전국의 이제 획일적인 어떤 학교 모형일 수밖에 없으니까 교원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수준 범위 내에 원하는 수준의 어떤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 그 중에 이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주는 것들이 있으면 교원들이 이제 그걸 보고 우리 학교에 이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나 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학교에 맞춤형으로 좀 각본각색해서 도입 적용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좀 동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변적인 공간 이제 어떤 뭐 유연한 공간, 열린 공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교사가 조금 자유롭게 저도 이제 동감하는 것이 교사의 어떤 교수 학습 방법, 다양한 그 개인의 교사의 교수 학습 방법에 따라서 그 교사가 사용하는 공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조금 책걸상이라든지 공간의 어떤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변형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미래의 어떤 교육 공간은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실은 건축가가 잘 짜여진 공간을 조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가의 몫은 잘 만들어진 공간을 그냥 100% 완성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곳을 학습 장소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얼핏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걸림돌이 이제 저도 가슴이 아픈 이야기지만 이제 교사의 어떤 그 권한이 예산을 함부로 쓰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하고 싶다 하더라도 마음 이외에 실질적으로 실천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전방위적으로 조금 행제도적인 장치가 좀 유연하게 풀려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현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선 교육청에서 지금 선두 지휘를 하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의 우리 단장님께서 오늘 포럼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토론의 의견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장 이현주입니다. 우선 뉴 노멀 시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 그 조진일 박사님, 그다음에 김항 선생님, 송두삼 교수님, 개봉영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발표하신 내용들만 잘 반영되더라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충분히 잘 순항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정부 10대 뉴딜 정책 중에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인데 참 좋은 말은 잘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18.5주고 저희 경기도교육청만 해도 2조 4,900억 정도 예산입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한 서너 가지의 우선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가 그 단위 학교에 보면 40년 이상 된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30년 된 거, 15년 된 거, 20년 된 거, 이 자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교육부 정책제로 추진한다 보면 40년 이상에 대한 돈만 개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이건 안 된다. 그 학교가 미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그 방향성이 설정되면 교실을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교육과정에 맞춰 할지 이것을 우선시하면서 또한 그 자녀동에 대한 것도 학교 단위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복합적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아마 금년에 교육부가 3월달 발표 이후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한 2달 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 자녀동에 대한 것까지도 좀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약 6,900억 정도의 5년 동안의 투자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해당 학교의 그 교육 공동체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가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 단위 학교의 미래 학교를 좀 만들어 주겠다. 대신에 이런 것들에 의견 청취하는 거. 그래서 미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별 학교별로 논의를 하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약 25개 교육청이 있고 금년도에 약 70개 학교가 있지만 70개 학교가 동일한 형태로 미래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미래 학교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농촌, 어촌, 산촌, 도시명 이렇게 경기도는 다양한 학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개 학교가 각각의 미래 학교에 대한 비전을 좀 만드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저희도 70개 학교가 선정됐을 때 해당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1차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일부 약간의 불만인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또 집중 컨설팅을 통해서 학부모들이라든가 교직원들 다 이해 설득을 시켰고 금년 9월에는 또 공교롭게도 또 교장선생님들이 발령이라든가 또 해당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또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 체계도 갖춰 놓고 저희 추진단 안에는 시설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학관과 장학사 4명에서 총 5명의 우리 그 장학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가서 컨설팅이나 뭘 할 때 교육과정과 시설과 같이 나가서 해당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니까 학교에 대한 불만을 좀 많이 해소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2조 4천억을 투자를 하려면 우선 인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교육부에 인력 요청을 했고 그나마 저희는 자체적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 한 40명 정도의 별도 증원을 시켜서 이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원들에 대한 인식 제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장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학교에 대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어떻게 꿈꾸고 미래학교에 대한 전환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충분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22년도 대상학교도 지금 벌써 사전기획 용역과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야지만 충분하게 우선 학교 관리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 학교의 관계자들과 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육지원청에 보면 우리 시설직들이 있고 우리 장학사님들이 계시는데 시설적인 입장에서 건물을 어떻게 하고 뭘 할 건지 궁금하는데 이 또 교육적 측면에서 우리 장학사님들이 같이 접근해야 되는데 또 그분들도 고유 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교육지원청의 소통도 강화시켜야 되고 단위학교의 소통도 강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소통 지원할 수 있는 교사 전문가 인력 풀을 70명을 구성해 놔서 그분들이 그 해당 학교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컨설팅, 우리 시설직에 대한 컨설팅을 같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소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해당 학교의 선생님들이 좀 그 몇 가지 건의를 좀 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좀 더 근무를 더 하고 싶다. 그렇지만 교원들 인사 전보에 걸려 있으니 얘가 뭐 승진 가산점을 더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완성될 때까지 전보 유예 같은 걸 좀 시켜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건의 사항도 저희가 받아서 그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각 시도가 공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전보 유예라든가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할 때는 유연성과 가변성을 충분히 활용한 계획을 가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는 아까 인력 문제는 말씀드렸고요. 이제 예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확보된 개축 270만 원과 리모델링 250만 원 사업비 가지고는 학생들의 그 공사기관에 필요한 학습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충분히 아직 대처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시도의 그 입장을 좀 더 감안하셔서 사업비 확보를 좀 더 증액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그 정책을 세울 때는 하향식 그 체계보다는 밑에서 위로는 상향식 전달 체계를 거쳐서 해당 학교 사업이 추진됐을 경우에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충분히 시도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좀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 그린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을 통해서 학교 습을 좀 조성하겠다. 그래서 교당 한 3억씩 추가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학교 습도 좋고 실내 습도 좋고 해서 이 그린 쪽에 좀 일부 공간을 좀 더 예산을 좀 투입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개축과 리모델링 할 때 기존 학교들이 연면적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면적에 대한 중축 부분을 시도교육청 자율적으로 좀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정책 제안도 교육부에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도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아마 시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에 교과교실제라든가 열린교실 수업이라든가 많은 그 국가 정책 사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 예산이라든가 인력 중원만 조금 더 보내주시고 또 교원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가 또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주면서 추진한다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이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사업이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사업이긴 한데 물론 이제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총체적이고 이제 통합적인 뭐 그런 접근과 어떤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설만의 문제, 공간만의 문제, 단지 이제 물리적인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지금 다가올 지금 이미 시작된 어떤 미래 사회의 어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의 어떤 체제를 한번 탈바꿈해보고 바꿔보자라는 어떤 뜻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만은 않은 아주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 이제 전국 시도에서 이제 가장 물량이 이제 많을 거고 늘 뭘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뭐 이런 것이죠.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성공 사례도 제일 많을 거고 실패 사례도 반대적으로 제일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 어떤 실패와 성공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좀 더 자생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뭐 우리 이현주 단장님께서 노력해서 또 경기도만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린스마트의 어떤 가이드, 매뉴얼 이런 거를 또 만들어서 배포하시기도 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제가 이제 앞서 기조 강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리더십의 하나로서 어떤 각 시도 교육청만의 어떤 특색화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추진 전략을 세워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한 상태에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좋은 접근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뭐 과거와는 달리 지금 이제 굉장히 이 건축가들과 이제 지금은 사전기획에서부터 건축기획과와 사실은 교육기획과 간의 협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오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속도로 우리가 좀 더 발전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의 어떤 생각을 한번 들어보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전문가로 활용하시는 여러 방면으로 전문가를 활용하시는 우리 김진욱 교수님을 모시고 일단 오늘의 포럼과 그린 스마트의 학교에 대한 어떤 토론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들리시나요? 네,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예, 네, 음소거가 하도 음소거를 오랫동안 해놔서 예, 안 잘 꺼졌습니다. 들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소개가 다용도로 전문가로 활용하는 이란 말씀에 제가 마음이 확 와닿습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린 스마트 스쿨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이제 학계에서 그동안 교육시설을 연구하셨던 많은 분들과 이런 일들을 이제 2차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축학회를 비롯해서 여러 학회들과 같이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린 스마트 스쿨이 일단은 5년 계획으로 시작을 했고 벌써 1년이 어쨌든 지나갔고 이제 2차년도도 이미 경기도 교육청처럼 사전 계획을 이미 마친 교육청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금방 5차년도까지 양은 채울 것 같지만 과연 5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다시 이 시점을 반추해 봤을 때 그때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물론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밖에서 같이 협조하는 측면이지만 교육부나 교육청 그리고 또 캐디의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좀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급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빨리 각 교육청마다 또는 학교 급별마다 또는 공간의 스타일마다 성공 모델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차별적인 예산의 지원과 기획 단계부터의 면밀한 검토 그리고 아까 학교에서의 요구사항들을 잘 받아들이는 사용자 참여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런 성공 모델 구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2차년도부터 준비해서 늦어도 3차년도에는 그 해당 학교들과 해당 공간들을 선정하고 바로 들어가야지 어쩌면 5차년도가 끝날 때쯤 그런 시설들이 일부 준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간 혁신 부분에서는 조금 말씀드리면 당연히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공용 공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러한 공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선진 사례에서 만들어진 공간들을 보고 따라했을 때 또는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냈을 때 과연 사용이 어떻게 될까? 과거에 이제 공간혁신 사업의 몇 개 사례를 가보면은 홈베이스 공간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그 학교에서 힘 좀 쓰는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과연 이제는 티칭에서 러닝으로 가는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도 피드백되고 검토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탄소 중립 그린 스쿨 부분에서는 저도 많이 느끼는 반대 아까 송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라는 것이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시설이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무조건 버티컬 가든이나 이런 걸 만들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도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학교에 그 셉테드 관련해서 점검을 가보면은 수목이 우거져서 CCTV를 가리고 있는 학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높아서 학교에서는 그거를 보수할 수는 없고, 그 별도 예산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수목이라는 것이 성장한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고민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학교에서는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발전할 기술을 예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한번 그 염두에 두고 연구하고 기획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진일 박사님께서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굉장히 와닿는 것이 성공 전략 중에서 이제 현장의 리더십이라는 측면이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나 유럽에 있는 학교들을 방문해 보았을 때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게 그 학교의 그 담당이나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교육청의 시설 전문가들이 와서 그 지역의 그 학교의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의사결정권을 그 교육청의 시설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보고, 리더십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권한이 부여됐을 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처럼, 그만큼 갖추어져 있는 준비 뭐 이런 것들도 교육청 차원에서, 물론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지만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지금 요즘 사전기획과제들을 그 검토하면서 느끼는 게 약간 모순된 문제들이 생기죠. 우리 공용 공간을 늘려야 되는데 면적은 그 증축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전용 공간을 줄여야 되는 모순을 또 우리가 만나게 돼서 증축이라는 것도 예산과 자율성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교수님이 두루두루 뭐 현장 또 컨설팅 여러 역할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경험을 다양하게 이게 제안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되는 부분은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 사실은 저도 이제 항상 뭐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이제 그 6가지 스텝 중에 마지막이 이제 지속 가능성인데 이제 모니터링이 통해서 피드백인데 결국은 해준 시설을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유지 관리할 것이며 결국은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단지 어떤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만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그 좀 수동적인 지속 가능성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인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런 그 공간에 대한 문화가 학교 현장에 조금 속도를 내서 더 문화가 좀 더 싹트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생각이 주어집니다. 어쨌든 뭐 학교 현장에서는 어쨌든 교원들이 공간에 대한 전문성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각계각층에서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노력들도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일단 그 우리 토론을 주되게 이제 하실 분들의 말씀을 대략 한번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 그리고 이제 전문가 의견들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주제 발표를 하신 선생님들께서 오늘 토론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좀 더 이야기를 보태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일단 손을 들어 주시면 일단 제가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 없으시면 김학수 그럼 김학수 선생님께 일단 잠깐 코멘트 할 수 있도록 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뒤에 앉으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학교 공간 혁신이라든지 그린 스마트 스쿨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정책들이 추진이 됩니다.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가야 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가지의 문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지식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홍보 소통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소통을 시도를 했으나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또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저는 미래로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약간 이제 거시적인 방향 설정에서 이제 계속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공간 건축은 이제 실제 건축가분들이 워낙 전문이시니까 이제 그 건축 요소에 교수 학습 요소가 어떻게 적절하게 결합이 되어서 실제로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학생들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현장 선생님들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이나 연구도 이제는 현장에다 그냥 맡겨두지 말고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이제는 좀 제대로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요청하는 어떤 자료나 가이드북이나 실제 컨설팅들을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얼핏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긴 한데,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좋은 것이 이런 이제 문화를 학습해서 문화를 조성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인위적이 될 것 같고, 저희 나라도 이제 OECD 가입 국가로서 이제 OECD 조직 내에 이제 사실은 시설과 관련된 전문 조직도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설에 관련된 최신의 정보를 각국에 이제 서로 나눠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 참여해 본 경험을 보게 되면 가장 부러웠던 것이 이제 어떤 축제 아닌 축제 형태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제 어떤 포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포럼의 어떤 딱딱한 아카데믹한 접근보다는 뭔가 우리의 어떤 성과를 서로 나눠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과 같은 유사한 장을 매년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OECD는 대부분 이제 유럽 중심 국가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회의에 가보면 거진 이제 오신 분들의 한 절반 정도가 저는 깜짝 놀란 게 시설 전문가가 아니라 절반 이상이 교사가 오셨어요. 교사가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놀랐고 나머지 절반에서 절반이 그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그냥 정부에서 오신 분인 거죠. 정부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이제 시설 전문가 이 세 파트가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하루 종일 어떤 학술적인 내용을 서로 답습해서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는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니 이런 점이 있더라라는 것을 서로 오픈해서 서로 공유하고 사례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게 그 차원이 맞는 상태에서 정보가 오고 가고 하니까 교사들에게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어떤 하나의 가중된 업무로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성과조차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뭔가 이런 페스티벌과 같은 이런 처음에 잘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이런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현장의 소식들을 서로 뭐 전국 단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시도 단위 경우에 따라서 또는 지역 단위로 조금 이게 자주 해주시면 선생님들도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어떤 인식과 어떤 접근해야 되는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프레시 될 것 같고 많은 도움이 그리고 이제 안정감이 주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마치 그냥 전문가가 가서 컨설팅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는 단지 이제 어시스트만 하고 방향성만 찾아주고 결국은 어떤 그 학교의 어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길은 교사와 학생 중심으로 스스로 찾아서 해결을 해내는 방식으로 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토론자나 주제 발표자의 얘기를 이제 다 들었는데 시종일관 처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 사무관님께서도 포럼에 이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을 듣고 난 어떤 우리 교육부 사무관님의 어떤 토론이라든지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팀 윤갑천 사무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잘 들었고 교육부에 가야 할 방향을 좀 주신 것 같아서 그대로 한번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김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학교는 주는 대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그거하고 좀 비견해 보면 공무원들은 예산과 시간에 맞춰서 줍니다. 그냥 지어서. 그래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생각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볼 때는 개교 일자는 나와 있는데 공사가 안 끝났다. 계약을 했는데 아직 공사 중이다. 이런 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좀 진행한 바가 있었고 그걸 좀 해소해 보고자 미래학 공간혁신 사업을 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하는데 지금 뭐 초창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건축가들이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도 좀 달라서 문제가 되고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시행착오들도 좀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분들 많이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좀 진행해 보겠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현장에서 좀 더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교육부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현장 밀착형 지원을 좀 할 수 있게 해보고 그 아까 김황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도 중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챙겨서 좀 더 현장에서 교육부가 챙기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실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지금 그 조진일 소장님께서 성공 전략을 3가지 주셨는데 교육부에서 해야 될 숙제, 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사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알려드리고 현장에서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조금 더 저희가 안내서라든지 매뉴얼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잘 갖춰보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사업 절차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청에서 지금 주신 의견들도 저희가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니까 저희가 계속 좀 잘 챙겨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런저런 제도적 지원을 해주고 결국에는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부가 계속 노력할 거고요. 이 사업이 과거에 교육청에서 시설 사업을 할 때는 대체로 지방비만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국비를 30%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로 보면 약 5조 원 이상이 되는 돈을 지원을 받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적으로는 좀 여유가 생겼지만 반대로 조금 뭐 일부 제약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에요. 뭐 여러 가지 거치지 않아도 기존의 교육청 사업에서 거치지 않아도 될 절차를 밟는다거나 뭐 민자를 활용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물량 제한이나 이런 게 좀 제약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교육청에서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 거고 앞으로도 그 교육청하고 17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풀어볼 수 있는 내용 계속 풀도록 할 거고 어쨌든 이 사업은 교육부 사업이라기보다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해당 학교의 사업이고 100개 학교를 한다면 100개가 다 다른 모양의 학교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전문가분들도 저희가 아마 자주 요청을 드릴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을 할 때 같이 가서 좀 좋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잘 한번 도와주시고 저희도 도와드리고 좋은 학교 애들에게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우리 중앙정부답게 사실은 학교 현장 교육청 전문가의 어떤 생각까지 다 꿰뚫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상황에 대한 뭐 진단 뭐 이런 것까지도 이미 다 파악하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까지 어느 정도 이제 로드맵이 짜여지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도 이제 교육부를 응원해 드리고 교육부도 이제 각 우리 학교나 교육청을 서로 이제 응원하면서 저희가 좋은 성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주제 발표자 분들이나 오늘 오신 토로자 선생님들 모두에게 혹시 한 번 더 발언의 기회를 드릴 텐데요. 혹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선생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고 여기 현장에 오신 선생님들 뭐 더 이상 얘기가 없으시면 일단 저희가 이제 1차 사업을 이제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나 교육청에서의 어떤
문제 진단은 다 우리가 이제 이미 알게 되었고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도 이미 저희 스스로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저는 이제 뭐 제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OECD 교육시설 회의도 제가 15년까지만 다녀봐더라도 매년 주제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슈가 되는 주제를 바꿔가면서 그 해에 핫 이슈를 가지고 매년 주제를 바꾸면서 얘기를 했는데 15년도부터 이 공간 혁신에 대한 얘기를 처음 그리스에서 이야기를 OECD에서 꺼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주제가 이제 Form Follow Learning이라고 FFL이 주제였는데 학교는 학습에 따라서 공간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대주제였어요. 그 주제 이후로 16년, 17년 현재까지 아직도 주제를 바꾸지 않고 미래의 학교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현재까지도 지금 한 6, 7년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래 학교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나아갈 방향도 물론 이제 쉽게 이렇게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금 늦게 가더라도 어떤 현장의 목소리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귀담아 듣고 우리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어떤 실무분들의 어떤 의견도 충실히 우리 귀담아 들어서 우리 사무관님 오늘 교육부에서 오셨는데 잘 큰 그림을 그리시고 저희 전문 지원 기관이나 또는 전문가 또는 학교 현장에서 각각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잘 맞춰지면 톱니바퀴처럼 좀 좋은 성과를 이루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단지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끝나고 그냥 없어질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이제 학교가 존재하는 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목표하고 있는 그런 취지와 배경은 늘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서 계속 우리 학교가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좀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거나 배움의 과정을 느꼈으면 하는 생각이 이제 주어집니다. 시간이 이제 거진 조금 지나긴 했지만 거진 다 됐는데요. 다른 분들의 이제 말씀이 없으시면 여하튼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온오프라인으로 저희가 포럼을 하는 데에서 협조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분 우리 주제 발표를 해 주신 우리 김항 선생님과 송두삼 교수님, 개보경 박사님께 이상 감사드리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교육부의 윤갑천 사무관님 그리고 이현주 단장님, 김여경 선생님, 김진욱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